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나머지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하중을 고스란히 견뎌내는 무릎 연골은 소모품과 같아서 한번 닳아 없어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고령층이 건강을 위하려다 오히려 무릎 연골을 다 갉아먹게 되는 최악의 운동 3가지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깊게 굽히는 풀스쿼트와 무리한 하체 근력 운동.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하체 운동의 꽃이라 불리는 스쿼트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는 풀 스쿼트는 고령층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깊게 굽힐수록 무릎뼈와 허벅지 뼈 사이의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젊은 층은 인대와 근육이 이 압력을 견뎌낼 수 있지만 연골판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 이 압력은 연골을 찢어버리는 칼날과 같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힐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운동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통증이라고 착각하며 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안. 무릎을 완전히 굽히지 마세요. 무릎 각도를 30도에서 45도 정도만 살짝 굽히는 미니 스쿼트나 벽에 등을 기대고 내려가는 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은 최소화하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효과적으로 단열할 수 있습니다. 이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의 조깅과 달리기.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 위를 달리는 것은 무릎 연골 입장에서는 매 걸음마다 망치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달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자기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5배에 달합니다. 60kg인 사람이 달릴 때마다 무릎은 약 200kg 이상의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노화로 인해 연골의 두께가 얇아진 상태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연골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신발 밑창이 얇거나 쿠션감이 없는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것은 무릎 연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연골이 손상을 입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안. 달리기보다는 빠르게 걷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걷기는 달리기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적으면서도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 향상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가급적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이 깔린 공원 산책로를 이용하고 쿠션이 충분한 기능성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무릎의 치명타. 가파른 산행과 하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 1위인 등산은 하체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 측면에서만 본다면 고령층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산,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7에서 10배까지 치솟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무릎이 받는 전달력, 어긋나게 미는 힘은 연골판을 파열시키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이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들어 조심하지만 내려올 때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년층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산행 중 자칫발을 잘못 디디면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입기 쉬운데 이때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노년기 관절염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안. 가파른 산보다는 완만한 경사의 둘레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산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무릎 보호대와 등산 스틱 2개를 필수로 사용하세요.